어서 오세요.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 혹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교외 도시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영어문학 수업 시간.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유아린에게만큼은 차갑고 이질적이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금발의 아이들과 유창한 발음으로 작품의 상징성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린에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음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다. 2달 전 하린은 아버지를 따라 이 낯선 땅으로 왔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떠나온 곳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그녀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을 세워놓았다. 아이들은 그녀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동양에서 온 조용한 아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저기, 저 애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할인쟤는 왜 맨날 저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벙거리 아니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수준이 안 맞아서 섞이기 싫은 거겠지. 동양 애들 원래 속을 알 수 없잖아. 아이들의 잔인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와서 박혔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다. 1년 전 그녀의 세상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하린은 오늘도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았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서로 장난치는 운동부 남학생들, 제잘거리며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는 치어리더 무리. 그 모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식당 한쪽 끝 교사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교장 로버트 앤더슨이었다. 그는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질서와 명예, 그리고 미국적인 가치를 숭배하는 보수적인 교육자였다. 그의 눈에 유하린이라는 존재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그는 하린의 침묵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의 수줍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학교의 질서와 공동체 정신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반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몇 번이나 하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다그쳤다. 하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곳이란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그림자처럼 지낼 수는 없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해보렴. 하지만 그의 모든 설교와 충고에도 하린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침묵을 지키는 것. 그 침묵이 앤더슨 교장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과 같은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속을 알 수 없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공동체에 융화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는 할인에게, 그리고 그녀와 같은 다른 문제아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만 했다. 며칠 후 앤더슨 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교 게시판에 붙일 공고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매년 열리는 학교의 가장 큰 축제, 다문화 축제 다이버시티 데이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각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고 장기를 자랑하는 행사였다. 그 안내문을 보는 순간 앤더슨 교장의 머릿속에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할인의 학생 기록부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축제 담당 교사인 에반스 선생님을 호출했다. 에반스 선생님, 다문화 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네. 교장 선생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대표로 나설 학생이 아직 없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은 유아린 학생 한 명뿐이라서요. 기다렸다는 듯 앤더슨 교장이 말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불렀습니다. 내가 유아린 학생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이 한국을 대표해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비치더군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네, 할인이가요. 그 애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리는 아이인데. 정말입니까? 에반스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에반스 선생님께서 할인이를 잘 지도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보시죠. 아주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상상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저 동양인 계집애가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다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릴 테고 가사는 잊어버릴 것이며 아이들의 비웃음 속에서 울며 무대를 내려오게 되겠지. 그 공개적인 망신은 할인의 오만한 침묵을 깨뜨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앤더슨 교장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 벤치에 오늘도 어김없이 홀로 앉아있는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할인이 가여운 어린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적이자 곧 처단될 사냥감으로 보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그저 상처 입고 외로운 작은 새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깨우려 하는 것이 슬픔이라는 봉인 속에 잠들어 있던 세상을 울릴 거대한 거인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교장의 비열한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그는 먼저 음악 교사인 에반스 선생님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에반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절하고 열정적인 교사였다. 에반스 선생님,
다문화 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특히 우리 새로운 한국인 학생 유아린 양의 무대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앤더슨 교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에반스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유아린 학생 말입니까? 하린이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요? 아, 그럴 리가요. 어제 하린이가 직접 저를 찾아와 조국인 한국을 대표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뜻을 아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용기를 낸 것이 기특해서 제가 흔쾌히 허락했지요. 아마 쑥스러워서 선생님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 모양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린이를 잘 격려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앤더슨 교장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에반스 선생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교장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음악실로 향했다. 그 시각 하린은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에반스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린, 안녕, 교장 선생님께 들었는데 다문화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면서 정말 대단한 용기야. 선생님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줄래. 하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노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 그녀는 패닉에 빠져 서툰 영어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No, no, I can't sing. Not me.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에반스 선생님은 모든 것이 앤더슨 교장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알았어. 하린, 걱정하지 마. 내가 교장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에반스 선생님은 곧장 교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하린이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태이며 이것이 강압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앤더슨 교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에반스 선생님, 교육자로서 실망스럽군요.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학생이 용기를 내어 공동체에 참여하려 하는데 교사가 되어서 그것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학생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재능을 이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교육적 방침이자 교장으로서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선생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에반스 선생님은 무력감을 느끼며 교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하린에게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앤더슨 교장은 자신의 계획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정교생이 모인 강당의 아침 조회 시간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다문화 축제에 한국에서 온 새로운 전학생 유아린 양이 한국을 대표하여 특별 무대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내성적인 하린 양이 우리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일원이 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모두들 하린 양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하린에게로 쏠렸다.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제시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피할 수 없는 덫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다. 그날 이후 하린의 학교 생활은 더욱 지옥 같아졌다. 아이들은 복도를 지나는 그녀를 향해 "헤이, 싱어 우리한테도 노래 한번 불러줘" 라며 조롱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가지 못하고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 숨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노래와 관련된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그녀의 세상이었던,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어머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어머니. 하지만 병만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앗아갔고 결국에는 그녀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하린에게 노래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부재를 확인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행위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앤더슨 교장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헤집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망신주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하린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기 직전의 어머니.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린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노래가 될 거야. 바람 속에, 햇살 속에, 그리고 우리 딸 목소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딸도 노래해야 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노래를 멈추지 마. 노래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힘이란다. 하린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치고 외면했던 것이 노래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슬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결코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앤더슨 교장은 자신을 망신 주려 하겠지. 아이들은 자신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내가 무대에 서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의 무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나의 어머니를 위한 무대가 되어야만 한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낡은 기타 케이스를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통기타 한 대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녀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학교나 교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 속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다. 유아리는 자신의 방, 먼지 쌓인 기타 케이스 앞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 그녀가 한국을 떠나오며 다른 모든 것은 버렸어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온 그녀의 과거이자 봉인된 상처 그 자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의 낡은 버클을 풀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나무 냄새와 희미한 어머니의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케이스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어쿠스틱 기타 한 대가 잠들어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꺼내 품에 안았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 그녀가 기타의 현을 가볍게 훑자 팅 하는 먼지 쌓인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의 빗장을 여는 열쇠처럼 그녀를 아득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데려갔다. 할인의 어머니, 김소희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불운한 천재 싱어송라이터였다.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이나 화려한 기교를 가진 가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슬프고도 따뜻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작은 기도와도 같았다. 할인의 어린 시절은 온통 어머니의 노래와 기타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음악 선생님이었다. 할인아, 이렇게 손가락에 너무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기타는 말이야,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란다. 어머니는 할인의 작은 손을 잡고 기타 코드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 시간들을 할인은 사랑했다. 음악은 두 모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다. 하지만 신은 그들의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할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니는 후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노래가 삶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한때는 세상을 울렸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해져 갔다. 기타를 잡던 그녀의 손가락은 힘없이 떨리게 되었다. 할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모든 노래들을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어머니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언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질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에 쉰 목소리로 한 멜로디를 읊조렸고 할인이 그것을 오선지에 받아 적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었기에 할인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코드를 하나씩 짚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노래를 완성해 나갔다. 그 노래의 제목은 하늘의 기억이었다. 가사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별이 되어도 슬퍼하지 마오. 나는 언제나 하늘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바람이 그대의 뺨을 스치거든 그것은 나의 손길이라 생각해 주오. 햇살이 그대의 어깨를 비추거든 그것은 나의 따스한 위로라 여겨주오. 그러니 그대여, 부디 행복하시오. 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억이 될 테니. 노래가 완성되던 날,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인아, 이 노래는 이제 내 것이란다. 언젠가 네가 이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는 날, 엄마는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약속해줘. 우리 딸 절대로 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흥얼거리던 노래는 바로 하늘의 기억이었다. 그날 이후 하린에게 음악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잔인한 고통이 되었다. 기타를 보면 어머니의 앙상했던 손가락이 떠올랐고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녀는 기타 케이스를 닫아 가장 깊은 옷장에 봉인해 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도 마음의 문도 함께 굳게 닫아버렸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것도 그 지독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억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앤더슨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파려 하고 있었다. 회상이 끝났다. 하리는 다시 자신의 방 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기타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대에 서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목구멍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의 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1년 만에 잡아보는 낯선 감촉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코드를 짚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 하늘의 기억의 멜로디를 흥얼거려 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서는 노래 대신 억눌린 흐느낌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고통스러웠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약속해줘. 우리 딸 절대로 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기타를 고쳐 안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그녀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자신을 짓밟으려는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그녀는 다시 노래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굳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첫 번째 코드를 짚었다. 아직은 서툴고 불완전한 소리,
하지만 그것은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처음이었다. 결심은 섰지만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다. 유아리는 며칠 동안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다. 어머니의 기타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부르려 할 때마다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그녀의 목을 틀어쥐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손가락은 굳었으며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어댔다. 그녀는 몇 번이고 기타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웅크려 울었다.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귓가에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약속해줘. 우리 딸 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희망 없는 싸움처럼 보였다. 그녀의 그런 위태로운 모습을 음악 교사인 에반스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앤더슨 교장의 비열함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최소한 그 가여운 아이가 혼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축제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에반스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굳게 닫힌 음악실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노래라고 할 수도 없는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기타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뒤섞인 상처 입은 영혼의 울음소리 같았다. 에반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음악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유아린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기타를 끌어안은 채 서툰 손가락으로 코드를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노래 대신 한국어로 된 알 수 없는 가사들이 기도를 올리듯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에반스 선생님의 가슴에 그대로 와서 박혔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저 아이는 지금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에반스 선생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 자신의 존재를 들켰다는 사실에 할인은 기겁하며 기타를 숨기려 했다. 마치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에반스 선생님은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할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아주 슬픈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녀는 할인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할인, 억지로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앤더슨 교장 선생님의 방식은 틀렸어. 누구도 너에게 그렇게 노래를 강요할 자격은 없어.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할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 낯선 땅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아보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하지만 할인, 만약 네가 어쩔 수 없이 저 무대에 서야만 한다면 에반스 선생님은 할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 무대를 교장 선생님이나
너를 비웃는 아이들을 위한 무대로 만들지 마. 그 무대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해. 네가 하고 싶은 노래, 네 마음이 시키는 노래를 부르렴. 영어를 할 필요도 없어. 너의 언어로, 너의 진심을 담아,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그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선생님은 음악을 믿는단다. 진심이 담긴 음악은 언어나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 뒤에는 내가 서 있을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전부 막아줄 거야. 너는 그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돼. 에반스 선생님의 말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것은 할인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그녀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결심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에반스 선생님은 할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할인에게 노래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방과 후 음악실을 비워주고 할인이 혼자서 자신의 감정과 마주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할인을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저 말없이 옆에 앉아 그녀의 서툰 기타 소리를 들어주기도 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지지와 믿음.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할인의 기타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의 기억, 왕곡을 부르지는 못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가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음악은 어머니가 남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증거임을 그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축제를 이틀 앞둔 밤, 할인은 마지막 연습을 위해 음악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늘의 기억을 처음부터 불렀다. 바람이 그대의 뺨을 스치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달빛이 스며드는 조용한 음악실 안에 울려 퍼졌다. 기타 선율은 그녀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노래의 가장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소절 앞에 다다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대신 따뜻한 미소가 함께 떠올랐다. 노래하렴, 우리 딸.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소절을 향해 목소리를 쏘아 올렸다. 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억이 될 테니. 그 순간 기적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높고 찬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는 음악실의 공기를 가르고 밤하늘의 별들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했다. 노래가 끝났다. 할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이겨낸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이제 그녀는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다. 다문화 축제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유하리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낡은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자신을 짓밟으려는 앤더슨 교장의 비웃음 앞에서 홀로 무대에 서야만 했다. 며칠간의 연습으로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의 노래를 완곡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의 그런 불안한 모습을 아버지 유성진 씨는 거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는 딸이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특히 딸이 아내의 유품인 기타를 다시 꺼내든 이후로 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음악이 딸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하린아. 그의 나지막한 부름에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며칠 전부터 네 어머니 기타를 다시 꺼내 들었더구나. 무슨 일이니? 아빠에게 말해주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린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앤더슨 교장의 악의적인 강요, 그리고 내일 무대에 서야만 하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성진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감히 내 딸에게 죽은 아내의 가장 신성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려 들어 그의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안 되겠다. 내가 당장 그 교장이라는 작자를 찾아가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하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빠.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건 이제 제 싸움이에요. 제가 직접 부딪혀서 이겨내야만 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딸의 그 단호한 눈빛을 보는 순간 유성진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슬픔 속에 숨어있는 나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라 딸의 용기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이야기 하나를 꺼냈다. 하린아, 사실 네 엄마가 너에게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단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내게 이 편지를 주었단다. 언젠가 우리 하린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세상의 모든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아빠 생각에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구나.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건네받았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로 사랑하는 내 딸 하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지혜가 담긴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사랑하는 딸 하린이에게. 하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너의 곁에 없겠지. 부디 너무 많이 울지는 말아라. 내 사랑, 엄마는 너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세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를 위한 노래가 될 테니 엄마에게 음악은 삶 그 자체였단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는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가장 따뜻한 위로였지. 하지만 엄마가 너를 낳고 네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깨달았단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도 너의 목소리만큼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는 엄마의 삶에 찾아온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어.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단다. 네가 평생 동안 슬픔에 지지 않고 기쁨을 노래하며 너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의 욕심이 오히려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의 죽음이 너에게서 노래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아. 정말 미안하다, 내 딸. 하지만 하린아,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의 기억이 너의 목소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게 하지는 말아다오. 오히려 너의 노래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게 해주렴. 네가 노래하는 모든 순간 엄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엄마는 너의 목소리 안에서 너와 함께 노래하며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야. 너의 목소리가 곧 엄마의 목소리가 되어 끝나지 않는 여행을 계속하는 셈이지. 그러니 노래하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 자신을 위해 노래하고 엄마를 위해 노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상처 입은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노래해 주렴. 너의 목소리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나의 딸, 나의 노래, 나의 모든 것.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하린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이 어머니의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내일의 무대는 더 이상 치욕과 굴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실현하고 어머니의 영혼과 함께 노래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기타를 다시 고쳐 안았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기억을 완벽하게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의 결심이 더해져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아버지 유성진 씨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훌쩍 성장한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린은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다.
내일 무대 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다문화 축제 당일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교정은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나라별로 설치된 부스에서는 이국적인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활기와 생동감 속에서 유아리는 차가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 구석에 앉아 어머니의 낡은 기타를 꽉 끌어안고 있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귓게 울렸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노래할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될 무대를 앞두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린, 괜찮니? 에반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차가운 물 한 병을 건넸다. 너무 긴장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무대 위에는 너와 너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거란다. 그냥 두 사람이서만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생각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조롱과 비웃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을 앤더슨 교장의 악의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마침내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앤더슨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바로 이 순간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최적의 타이밍으로 잡았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멋진 무대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아주 특별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교활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K-팝이라고 아시죠? 화려한 춤과 노래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K-팝의 본고장, 대한민국 오늘. 바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주 특별한 학생이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2달 전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아주 조용한 학생이죠. 유아린 양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는군요.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하린 양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속에는 격려를 빙자한 완벽한 조롱이었다. 조용한 학생. 전통 노래와 같은 단어들은 학생들에게 지루하고 촌스러운 무대가 될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과 함께 제시카 무리를 중심으로 참지 못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귓게 어머니의 편지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장이 맴돌았다. 노래하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낡은 기타를 들고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는 밝은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밝은 조명,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제단 위에 올려진 작은 재물 같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나약해 보였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았다. 하리는 무대 중앙의 마이크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반스 선생님과 미리 약속했던 대로 무대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기타를 위한 마이크 하나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그 예상 밖의 행동에 강당 안의 소음이 아주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소개하지도, 노래를 소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 절대적인 침묵은 강당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를 불편하고 어색한 정적이 채워나갔다.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두의 시선에 조롱 대신 의아함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앤더슨 교장은 무대 옆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할인이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야. 감히 내 앞에서 버텼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배우게 되겠지. 얼마나 지났을까. 강당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을 때 할인이 마침내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깊고 깊은 슬픔과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골랐다.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끌어올리려는 듯.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마침내 기타의 현을 어루만졌다. 에이, 지코드, 아미네요. 어머니가 처음 가르쳐 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코드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첫 번째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띵. 그것은 아마추어의 서툰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사랑의 모든 감정을 담아 수만 번의 연습 끝에 완성된 영혼의 소리였다. 맑고 투명하며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그 첫숨은 강당 안의 모든 공기를 가르고 잠들어 있던 모든 영혼들을 깨우며 곧 시작될 감동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첫 번째 기타 코드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깊은 소리여서 학생들의 모든 조롱과 수군거림을 한순간에 삼켜버렸다. 아이들은 무대 위 작은 소녀의 손가락에서 울려 퍼지는 그 완벽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할인의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국어로 노래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실어 나르는 감정에는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첫 소절은 가을밤의 강물처럼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왔다. 1년간 닫혀있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가슴 시린 상실감이었다. 아이들은 가사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그 애절한 슬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노래가 2절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어루만지며 그들 각자가 가진 상실의 기억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강당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제시카와 그녀의 무리들은 더 이상 웃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의 빛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괴롭혀왔던 저 작은 소녀의 내면에 이토록 깊고 거대한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에반스 선생님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 교사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목소리는 타고난 재능과 수만 시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나올 수 있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저 노래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위대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강당의 가장 뒷자리, 어둠 속에 서 있던 아버지 유성진 씨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는 늘 딸의 재능이 아내를 닮아 세상을 울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재능이 딸에게 아내와 같은 고통을 안겨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딸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웠고 또 미안했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무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앤더슨 교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완벽한 실패를, 처참한 망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가 평생을 통틀어 본 그 어떤 무대보다도 더 숭고하고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것이 그저 한 내성적인 동양인 소녀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영혼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소녀의 노래는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위선적인 양심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는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침내 노래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다. 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억이 될 테니. 할인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 분노와 고통,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이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소녀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위대한 위로와 치유의 교향곡이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그녀의 손가락이 기타의 마지막 코드를 짚었을 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무대의 조명 아래 보석처럼 빛나며 떨어져 내렸다. 띵! 기타의 마지막 여운이 강당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그 누구도 숨을 쉬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방금 전 자신들의 영혼을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감동의 폭풍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한 사람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 뒤편에 에반스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박수 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녀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폭풍과도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의였고 찬사였으며 공감이었고 그리고 미안함이었다. 아이들은 울면서 박수를 쳤다. 자신들의 편견과 무관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 소녀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다. 하리는 무대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망신 주기 위해 만들어진 치욕의 무대를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가장 신성한 치유의 재단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음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